사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내드린 내용일 거예요. 되게 피해를 많이 봤죠. 뭐 공매도에 대한 피해를 되게 많이 봤던 업종이 2차 전지였고, 그전엔 또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, 일단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산화도 많이 진행을, 아직까지는 뭐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노력을 한 게 보이고, 그리고 오히려 3월 달에 재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전 될 거라 봅니다. 그래서 사실 하나씩 다시 따져보면은 포스코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공매도 잔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공매도가 청산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. 제법 많습니다. 아마 제가 지난달 보내드린 거에서 더 줄어들었으면 더 줄어들었지 이게 늘진 않았을 거거든요. 왜냐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보고 있는데, 일단 저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되게 바닥에서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이게 공매도 하면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 보지 마세요. 왜냐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입장 바꿔 보면요, 괜찮은 상품이에요.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만 있다면. 왜냐하면은 증권사, 외국인 증권사들은 이 불법 공매도가 문제지 사실은. 이런 말도 안 되는 수기로, 지금 시대가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고 막 이제 로봇들이 걸어 다닐 시대인데 이거를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전산화만 되고 외국인들이랑 개인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공매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, 공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, 내가 투자를 해요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다.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. 올라가든 떨어지든. 그죠?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야 수익이에요. 근데 삼성 쪽에 이제 풋옵션이나 아니면 공매도를 걸 수 있습니다. 떨어지는 쪽으로.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. 같이 할 수 있고 5대5 할 수 있고 3대7, 이거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. 밸런스를 맞춰요. 두 개를 해 놓습니다. 이런 상황이면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가 다 수익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만약 떨어진다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. 그럼 이제 위에 하는 걸 제껴버리고 얘로 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헤지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보통 헤지를 합니다라고 진행하는데, 공매도가 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들이 이 헤지 전략을 못 써요. 물론 이제 공매도 말고도 뭐 풋옵션이나 옵션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. 되게 다양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제 공매도가 중지가 됐을 때 뭐 증권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막 공매도 중지되면 우리나라 난리 난다고 했는데,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. 왜냐면 할 수 있는 해지 방법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. 정말 다양해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중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공매도 전산화, 그리고 만기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거였는데, 참 저는 그걸 보면서 '우리나라 금융이 아직은 진짜 후진국이다.'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, 요즘은 과외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 때는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. 실제로. 제가 어렸을 땐 불법이었어요, 과외가. "불법 과외 타파하자." 이러면서 막. 왜냐면 이제 과외를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 돈 자체도 이거 수입인데 세금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불법이었거든요.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, 실제로. 너무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, 저는 사실. 공매도를 개인들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. 개인이 외국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. 저 같은 사람은 안 해요. 저 안 합니다.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. 무섭다니까? 공매도는 아시겠지만 이론 손실이 무한대잖아요. 안 해요.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. 그러니까 할 사람만 하고 내가 리스크가 감당되는 사람은 해요.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? 정보가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? 근데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편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위험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. 시장 경제는 그게 아니에요.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잃어야지. 내가 공부가 덜 되면 내가 잃어야지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외국인이랑 뭐 똑같아진다 해 가지고, 개인이 뭐 공매도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막 공매도를 갖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, 에이, 그럴 필요 없어요. 너무 걱정이 과합니다. 시장 경제잖아요. 그냥 망하면 알아서 망하게 놔두세요, 그냥. 잘할 사람은 잘하고, 대신에 이제 그런 불법적인 요인들,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사를 내보낸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금융범으로 딱 잡아 가지고 뭐 징역 한 30년 때려야죠. 다시는 그런 행동 할 수 없게.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없어질 거라 봐요. 오히려 저는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업황에는 지금은 좀 좋은 역할을 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도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떨어진 거 인정하거든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주구장창 2차 전지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만 낸 곳이 최근에 바이 의견을 냈더라고요. 참 시대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싶은데,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은 포지셔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.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매수하셔야 되냐? 공매도가 중지가 된 딱 그 시점과 최근 시점을 봤을 때 공매도 잔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기업에 매수하십시오. 포스코홀딩스 많이 줄었더라고요. 그리고 에코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. 에코프로 BM보단 에코프로가 많이 줄었더라고요. 퓨처임도 좀 제법 줄었고. 네,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